임술 진시시에 임술년 기원전 239년, 그러니까 단군조선이 끝나기 1년 전 진나라 진시황 때에 진시황 때에 신인인 대해모수가 기어 웅심산 하시니라. 웅심산에서 일어나시니라. 웅심산은 지금의 그 장춘에, 길림성 장춘의 그 동북 쪽에 있는 설안시의 소성자라는 곳입니다. 웅심산이 한단고기에 3번 나와요. 해모수가 거기서 일어나셨는데 해모수의 고향은 고구려라는 것이에요. 고구려. 그래서 고주몽이 자기 고조 할아버지의 그 고향 이름을 따서 고구려라는 국호를 쓰는데, 웅심산에다가 장례를 지내요. 해모수에. 그래서 웅심산에서 일어나셨고 웅심산에 장례를 지냈고 유아 부인이 고주몽을 낳아가지고 웅심산에 살다가 동부여로 갑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에는 웅심산이 3번 나와요. 정미한해시에, 요건 기원전 194년 한나라 해제 때에 연추위만이, 연나라 추장인 위만이라는 놈이, 그러니까 이제 이 위만이라는 게 노관에 부합니다. 그러니까 노관이 흉노로 망명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리를 이끌고 195년에 와요. 그때 이제 기준이 번조선 왕인데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그 천진 땅을 봉해가지고 상하 운장을 거길 지키라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한나라가 쳐들어온다고 속이고서 기준을 몰아냅니다. 그래 기준이 도망을 가죠. 절거 섭이 이루할세, 도둑질을 해가지고 서쪽 변방 한 모퉁이에 거할 때, 그러니까 이 도둑질할 절자를 썼어요. 위만은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삼국유사 같은 데서 위만조선이라 그래서 무슨 단군조선을 계승한 것처럼 적어놔가지고 지금도 위만조선. 전 아주 그 말이 싫어가지고 저는 위만조선이란 말 안 써요. 위만 정권이다, 위만 왕조다, 저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지도가 있는데, 자, 이거 일단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는데, 그 갈석산이 있어요. 갈석산이 지금 하북성 창녀현인데 거기가 이제 왕엄성이고 위만이 있던 곳이 여기고, 그리고 기준도 있었던 곳이 바로 요겁니다. 딱 거의 중간 지점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웅심산이라는 것은 거기 설안시가 있죠. 설안시의 그 소성자가 동그라미 속에 갇혀버렸어요. 소성자. 거기가 이제 웅심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거 섭이 이루할 때 갈석산이 있는 곳은 이 하복상 창녀현, 여기가 이제 기준이 도읍했던 곳이고 위만이 도읍을 했던 곳입니다. 기준을 쫓아내고서 하북성 창녀현이에요. 그리고 한무제가 여기를 멸망시키고 이제 한사군을 설치하죠. 그러면은 한사군은 이 땅에, 이 하북성에 있었지 한반도 평양에 있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그 한사군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사군이라는 것은 임둔군, 진범군은요 26년 만에 없어집니다. 그 26년 만에 없어지고 그런 것을 지금도 그렇게 그 한사군 하죠. 자, 절이라는 이제 이 글자 속에서 위만이 도둑놈이라고 보고 있죠. 번안세가에서는 유적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복은 찬적이라 그랬고, 석주 이상용 선생은 강도라 그랬어요. 위만이라는 놈은 강도다. 신채호 선생은 위만의 일은 변강 침략사로 다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번안준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해모수 단군이 북부여를 통치하는데 이 기준이라는 사람은 번조선의 임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한관경제가 북부여까지도 내려왔어요. 그 번조선의 임금인 기준이라는 사람이 위전부족해서 위만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를 대적을 하질 못했어요.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폐이망, 바다로 들어가서 도망을 했어요. 우리나라 익산에 가면은 미륵산이 있어요. 미륵산에 기준성이 있습니다. 기준이 쌓았다는 성이 있어요. 그리고 기준은 후손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당대에서 아마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산으로 들어왔어요. 자차로. 이로부터 삼한 소솔지 중이 태천민어 한수지남하고, 이거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만에 뭐 거느리는 백성들이 거의 한수의 남쪽에 백성을 옮기고, 그러면은 한수는 한강이에요. 이 한은 은하수를 뜻해요. 한강의 남쪽에 백성을 옮겼다. 그러면 누가 옮기는 주인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중이라는 것이 단순한 무리가 아니라 백관, 뭐 여러 관리, 많은 신하. 그러니까 사만의 임금들이 이 거느리고 있던 여러 이 신하들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백성들을 한강의 남쪽으로 옮겼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중사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일시의 군웅이, 그러니까 저 이제 진안에서 온 사람들은 경주에 가서 또 진안이 되고, 또 평양 이 북한에 주로 있던 사람들은 거기에 마한 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익산으로 와가지고 마한을 만들고, 그리고 저 번한 땅에 있던 사람들이 김해로 가서 변한을 만듭니다. 이것이 중사만이에요. 이것이 유명한 단재 신채호 선생의 그 전후사만고라는 겁니다. 전사만이라는 것은 단군조선이다. 진안, 마한, 번한. 그리고 이것은 단군조선 말기 북부여 시대 때 진안, 마한, 번한 사람들이 한반도로 들어와서 만든 거예요. 일시에 여러 영웅들이 경병호, 요해지동 이러니 그 다투어서 요는 요하, 이거 난하예요. 그리고 해는 발해예요. 난하와 발해의 동쪽에서 이 군사들을 다투더니 지계유 한무시하야. 계유 한무시는 기원전 108년이에요. 한이 이병하야. 한나라가 군사를 옮겨 멸우거할세. 우거왕, 위만의 손자 우거를 멸할 때 서암록인 고두막하니, 아주 또 중요한 개념이 나왔어요. 다음으로 넘기세요. 서암록. 지금 여러분들은 압록강 하면은 그냥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 경계 압록강을 아는데, 그것은 동압록이에요. 동압록이라는 말이 환단고기에 한 서너 번 나오고요. 서압록이라는 말이 6번 나와요. 그래서 이 서압록이라는 것은 요하를 나타내는 겁니다. 서압록, 이것은 서요하 사람 고두막한이라는 분이 창의 흥병, 의를 부르짖어 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요. 의병을 일으켜서 역칭 단군하시고 또한 단군이라고 일컬었다. 자, 그 주석을 보면요, 이 동명왕 역칭 단군, 자, 을미 한소시에 거기까지 보고하죠. 을미년 기원전 86년이에요. 한나라 소재 때에 진거 부여고도하사, 이 부여의 고도면 백악산 아사달이에요. 백악산 아사달에 진격을 해서 거기에 운거하사 친국 동명하시니 나라 이름을 동명부여라고 했다. 시인의 신라 고향나라, 이것이 신라의 옛 땅이다. 참 여기서는 뭐 설명할 게 참 많은데요. 일단 동명왕 고두막한과 고주몽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고주몽을 동명왕으로 알고 있는데 1922년 낙양 북쪽에서 발견된 연남산, 연개소문의 셋째 아들 아닙니까? 묘지명에 석자에 동명감기하사 유사천이 개국하시고 동명께서 길을 감응하여 사천을 넘어 나라를 여시고, 그러니까 이거 고두막한이에요. 주몽잉이라사, 주몽께서는 태양을 보고 임신을 해서 임폐수의 계도라, 폐수에 임해서 도읍을 열었다. 연산군 때 문신인 김철령이라는 사람이 부를 지었는데 동명이 창기 서업하시고 동명왕 고두막한이 서업을 개창하시고 주몽이 승기 여파라, 주몽이 그 여파를 계승했다 해서 지금 강단사학께서는 전부 그 고주몽이 동명왕으로 알고 있는데 동명왕은 고두막한이라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신라 고향은 이게 장춘지방이에요. 신라의 옛 땅이다. 거기가 진안 땅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어디로 전부 이주를 했냐면은 경주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아니, 그 파소가, 고두막한의 딸 공주인 파소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주로 왔어요. 거기 사람들은 다 경주로 갔으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서 그 13살이 됐을 때 왜 그를 임금으로 추대하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파소의 아버지가 고두막한으로서 본래 자기들이 살던 곳에 임금이었기 때문에, 임금의 외손자이기 때문에 그를 임금으로
신라 사람들이 추대를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신라의 고향이 어디냐? 이게 백악산 아사달 장춘지방이라는 겁니다. 지 개해 춘정월하야. 자, 개해년 BC 58년 춘정월. 그런데 여기서 나라를 동명부여라고 했다. 이것은 저 북부여기를 보면은 인칭 북부여라고 돼 있어요. 여전히 북부여라고 칭했다. 그러니까 공식 호칭은 북부여인데 호가 동명이니까 동명부여라고도 했고 또 졸본에 도읍을 했기 때문에 졸본부여라고도 했던 겁니다. 자, 개해 기원전 58년 춘정월. 이것은 북부여기하고 내용이 달라요. 북부여기에서는 동시월이라고 했어요. 동시월. 그런데 동시월이 맞습니다. 동시월에 고무서 단군이 돌아가시자 기원전 58년 고주몽이 그때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고추모가 여기 천재지자로 또한 하느님의 아들로서 천재의 아들로서 개 북부여의 흥하사 북부여를 계승해서 흥해가지고 복 단군 구장하시고 단군의 옛 법도를 회복하시고 사해모수하사 해모수를 사당을 지어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위태조하시고 해모수를 고구려의 태조로 삼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북부여가 선고구려라는 거예요. 전고구려. 그리고 고구려가 중고구려고 대진국이 후고구려예요. 시건원하사. 이제 건원은 연호라는 거예요. 한무제가 처음 건원이란 연호를 써요. 연호를 처음 세워서 위 다물. 다물은 되물리자. 복구토. 옛 영토를 회복하자. 이런 뜻이에요. 시위 고구려 시조야신이라. 이분이 이 고주몽 성제가 이 고구려의 이제 시조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다 끝났는데 12번 주석만 읽어볼게요. 북부여는 원시고구려예요. 고려비기의 왈, 이것은 이제 신당서에 있고 또 삼국사기 고구려 보장왕조에도 있어요. 고려비기의 왈 불극 900년하야. 900년이 되지 않아서 당유 80대장 멸지라 한데 80 먹은 대장이 있어가지고 그 고구려를 멸할 것이라 이런 비결이 전해 내려오는데 고씨는 자한유국하야. 이 고구려는 한나라 때부터 나라가 있어가지고 금 900년이다. 고구려가 기원전 37년에서부터 668년에 망했으면 900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해모수부터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해모수부터가 원시고구려예요. 그리고 정년이 80이다. 이제 이 당나라 총사령관이 이적인데 이적이 이때 85세예요. 85세. 그래서 북부여의 건국은 239년이고 고조선, 그다음에 고조선이 그 다음 해에 끝나죠. 238년에. 그래서 6년 동안 오가가 공화정을 합니다. 232년에 해모수가 접수를 해요. 그래서 해모수가 접수한 232년부터 668년을 더하면 딱 900년이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원시고구려, 북부여부터 따지면 실제로 900년이 넘게 됩니다.